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교의 윤효준입니다. 저는 오늘 스포츠 AI 빅데이터의 개념과 그리고 연구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스포츠 AI 빅데이터 개념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사례를 두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포츠 승부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이고요. 하나는 스포츠 강보 효과 측정과 관련되어 있는 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포츠 영역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성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기록지나 전산 시스템에 수기로 기록을 함으로써 이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기로 기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발생되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GPS 속을 센서 기반의 웨어러블의 도입으로 위치나 속도, 이동 거리 등과 같은 질적으로 형성된 데이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내용들을 SNS에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나 그림, 영상 등과 같은 데이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숫자로 되어 있는 것들만 데이터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 숫자만이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이 텍스트나 그림, 영상 같은 데이터를 우리는 비정형화된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옴으로써 얘네들도 비정형화된 데이터들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보고, 그래서 이러한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텍스트로 데이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로컬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에 각각 저장이 되어 있는 형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큰 데이터의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우리는 이를 흔히 스포츠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향후 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 트래킹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의 발전을 통해서 선수들의 동작을 자동으로 식별을 하고 그리고 추적하는 기술들이 개발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량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들의 동작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술들은 현재까지도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스포츠 현장에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아무래도 정확성 측면입니다. 우리가 경기의 기록들을 좀 공식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도 측면에서 100% 가깝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기술들이 약 80%, 85% 정도 선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현장에는 도입이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좀 기술적으로 형성이 돼서 도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흔히 개념적으로 5V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 다양성, 정확성, 속도, 가치 이렇게.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라고 하면 좀 초점을 두고 있던 부분이 그 볼륨이라서 이 규모적인 측면으로 초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을 했느냐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적인 측면은 기본 베이스가 있는 거고,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이 밸류, 가치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그냥 단순하게 있을 시에는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석이나 AI 기술을 이용해서 여기 안에서 좀 새로운 가치를 창출을 해야지만 좀 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밸류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조금 요즘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I라는 것은 인공적으로 구현한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는 AI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반대말로는 이제 사람의 뇌, 자연지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예시를 보면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이 x라는 것이 인풋에 해당하고 이 y가 아웃풋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펑션 y는 ex라는 이런 펑션이 있으면 x에 2라는 값이 들어오면 아웃풋이 4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전반적인 스템 자체를 우리는 A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I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역에서는 AI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였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를 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워낙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AI 안에 또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여기 y는 이 x에서 2라는 값을 사람이 디폴트 시켜서 지정해 놓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AI일 뿐 머신러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놓고 이 2라는 값을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다면 이것이 머신러닝이 됩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좀 더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쌓아놓고 그 중에서 인공신경망 계열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이것이 딥러닝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AI의 제일 큰 근형,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을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도학습이 있고, 두 번째로는 비지도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아까 y 있죠. 그냥 정답이라고 부르는데, y를 제시를 하고 x와 y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는 것이 지도학습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지도학습은 이 y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x만의 패턴을 가지고 어떤 추론을 하는 것이 비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지도학습이 정답이 있기 때문에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성능적인 측면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만나게 되면 이 정답이 없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의지가 있으면 이것이 사람인지 아닌지 정답이겠죠. 이것들이 사람은 보고 알 수 있지만 컴퓨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람이다 아니다를 라벨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질적인 데이터에서 그런 라벨링이 없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지도학습 데이터들이 많지만 얘네들은 성능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라벨링을 붙여서 지도학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연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연구 사례는 스포츠 배팅 데이터를 이용해서 스포츠 승부자를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스포츠 승부작의 사전적 정의는, 스포츠 승부작은 결과를 사전에 정해놓고 진행하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승부작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학술적으로 저희 연구실에서 초점을 뒀던 것은 제1유형 조직형 승부조작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조직형 승부조작이라는 것은 일단 금전이 개입이 되고 돈이 개입이 되고, 그리고 선수와 선수 외적상 브로커와 연계를 해서 승부조작으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형 승부조작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유형이 스포츠 배팅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배팅에서 쓰고 있는 이 배당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산출될까를 한번 고민해보면, 주식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식 가격, 얘네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이 결정되겠죠. 근데 배팅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배당률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과 배팅 업체들 간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배팅 업체에서 고용한 빅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배당률을 소비에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이 경기를 하게 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할 확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무승부할 확률, 그리고 리버풀이 승리할 확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네들의 오주비를 이용해서 배당률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승률에 대한 개념 자체는 맨체스터가 이길 승률, 무승부할 승률, 리버풀이 이길 승률, 얘네들의 합은 100%가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겠죠. 근데 북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의 100% 이상의 값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06%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마진율이라고 해서 베팅 업체에서 갖고 가는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3%에서 115%까지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베팅 업체에서 갖고 가는 이익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배당률은 어떠한 이유에서 자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 배당률은 계속적으로 변하는데 변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경기 내적인 상황, 선발 라인업에 대한 변화, 그리고 부상 선수가 발생했을 경우 얘네들이 경기 내적인 요인이 크고 반면 경기 외적인 요인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의 베팅이 들어왔기 때문에 베팅 업체에 대한 수익성 제고 때문에 배당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률이 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인 거고 위에 보이는 그래프처럼 그 폭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상적인 변화, 아래처럼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경우에는 우리 경기 외적인 상황, 큰 베팅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승부조작 사례를 보면 2011년도 4월 6일자 대전 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와 경기입니다. 이 포항 스틸러스의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입을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시면 배당률 그래프를 보시면 경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큰 폭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당률의 변화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승부작을 탐지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배당률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총 5가지 알고리즘, 지도학습 계열의 알고리즘을 설정을 해서 총 결과값은 안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사례는 스포츠 중계 방송의 노출 광고 자동 측정 모델 구현 및 광고 효과입니다. 자, 우리가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 기업의 수익성이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되면 항상 먼저 나오는 말이 구단의 매각설입니다.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매각설이 나타날까를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구단 같은 경우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구단을 운영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광고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이익을 증대를 시키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서 큰 이벤트가 있으면, 큰 대회가 있으면 항상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목이겠죠. 스폰서십을 통해서 1,808억에 대한 효과를 얻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1,808억이라는 이 수치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을까에 대한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보여드리면 대부분 스폰서십을 통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1,808억 증가를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스폰서십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되었는지 인과관계를 우리가 명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을까? 학술적으로 그 공식 수식을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TV 광고에 CF를 하나 노출시키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기업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겠죠. 그러면 그 1,000만 원이라는 광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개념이 광고 효과 노출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 산출 공식을 보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러면 기업의 이름이 몇 번 노출되었는가 혹은 몇 초 동안 노출되었는가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지만 얼마나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몇 번 노출되었는지 몇 초 노출되었는지 측정하는 방법은 인간이 수기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수기로 몇 번의 카운터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는 딥러닝 기반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쓴 딥러닝 기반은 OCR 기반의 기술인데, 우리가 주차장 들어오게 되면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술이 있죠. 문자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영상 속에서 기업의 이름이 몇 번 노출되었는지 측정을 하는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영상 슬라이드 시켜서 OCR을 통해서 몇 번 측정되었는지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 이러한 형태에서 조금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 OCR 같은 경우에는 문자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로고가 나올 경우에는 얘네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도를 한 것이 이 욜로 모델을 활용해서 객치 탐지를 이용을 해서 이 브랜드 로고, 기업의 로고를 인식하는 모델을 학습을 시켰고, 거기에 따른 정확도가 지금 92.1% 정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연구는 진행 중에 있는 단계고요. 아직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아디다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아디다스인지 아니면 나이키인지 이렇게만 학습이 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스포츠 중계에서 아디다스라는 로고를 인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이키라는 로고를 인식할 수 있는지, 이 과정을 지금 테스트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2단계까지 연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문자랑 로고랑 같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광고 효과를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